와, 어제 주식시장 보셨나요? 정말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패닉에 빠졌다가 오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했죠. 오늘은 바로 이 하루 동안의 극적인 움직임을 샅샅이 뜯어보면서요.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과 진짜 중요한 장기적인 추세를 어떻게 가려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정말 말 그대로 하루에 시장이 두 개가 열린 것 같았어요. 장 초반에는 뭐 난리도 아니었죠. 3대 지수가 전부 1% 넘게 급락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확 퍼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장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믿기지 않게도 나스닥이랑 S&P 500이 하락분을 싹 다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체 이 몇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먼저 대체 시장을 그렇게 공포에 떨게 했던 게 뭐였고 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뒤집었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패닉의 원인,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동에서 지정학적 충돌 소식이 딱 터지니까 보세요. 국제 유가가 무려 7%나 폭등하고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는 와, 16%나 치솟았어요. 이 숫자만 봐도 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감이 오시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놀랐던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제정신을 차렸을까요? 비결은 바로 시장의 기억력에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과거 경험을 딱 떠올린 거죠. 이거 예전에도 겪어봤는데 지정학적 위기가 길게 가진 않더라. 이런 학습 효과가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다 하고 이 급락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던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충격 속에서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었는지 그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갈렸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먼저 패자부터 볼까요? 유가가 오르면 직격탄을 맞는 곳이죠. 바로 여행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6%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게 바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반대편에선 축제가 열렸습니다. 방산업체인 노스로프 그루먼 주가는 오히려 5.9%나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불안이 누군가에겐 재앙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엄청난 호재가 된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날의 희비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쵸? 왼쪽을 보면 기름값 오르니까 신난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들, 그리고 전쟁 분위기에 주목받는 RTX 같은 방산주들은 올랐어요.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항공사, 크루즈 회사, 이런 여행 관련주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시장의 돈이 여긴 위험하다 싶으니까 싹 빠져나와서 여기가 안전하겠다 싶은 곳으로 확 몰려간 게 이 표 하나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럼 다들 궁금해하시는 빅테크는 어땠을까요? 여기도 분위기가 좀 갈렸어요. 다 같이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처럼 현금 부자 기업은 역시 믿을 건 너뿐이다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2.9%나 올랐는데 구글은 좀 다른 문제, 규제 리스크 같은 것 때문에 혼자 1.6%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 전체가 회복해도 결국 각자 기업이 가진 힘, 이 펀더멘털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의 롤러코스터에서 진짜 배워야 할 교훈이 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오르고 내리는 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그림, 진짜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소음과 추세를 구분하는 것. 그날의 패닉, 그건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었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경계해야 하는 건 그 소음 때문에 생길지도 모르는 더 길고 큰 흐름, 바로 추세의 변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마치 도미노 같아요. 유가가 오르죠? 그럼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니까 연준은 금리 내리는 걸 망설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힘든 고금리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위험, 추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고금리 세상에서는요, 현금이 진짜 왕입니다. Cash is king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 돈 빌리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이자가 비싸니까요. 그러면 빚내서 사업하는 회사들은 죽어나는 거죠.
반면에 엔비디아나 메타처럼 그냥 사업만 해도 현금이 막 쌓이는 기업들은 어떨까요?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돈이 이런 현금 부자 기업들한테만 더 몰리는 겁니다.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힘든 곳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우리 투자 전략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조언이 바로 이겁니다.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 즉 프리 캐시 플로우를 가진 핵심 자산을 지켜라. 여기서 말하는 잉여 현금 흐름, 이게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해서 회사가 쓸 거 다 쓰고 투자할 거 다 하고 나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진짜 쌩쌩한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언은 지정학적 소음 같은 거에 쫄아서 포트폴리오 망가뜨리지 말고 이렇게 진짜 현금을 잘 버는 퀄리티 좋은 자산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전략을 딱 3가지로 정리해보죠. 첫째, 소음과 추세를 구분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본 그 패닉은 소음이었지만 그로 인해 고금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건 추세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둘째, 바로 그 추세 속에서 끄떡없을 회사를 골라야 합니다. 즉, 현금 많고 마진 높은 튼튼한 회사들 말이죠. 이런 불확실한 때일수록 이런 회사들이 진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패닉이 올 때 도망가지 마세요. 오히려 이때다 하고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소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나요? 아니면 묵묵히 거대한 추세의 파도를 타고 있나요?